해가 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이제 곧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분노한 남자 손님 앞에 여자 직원이 서 있습니다. 손님은 소리를 지르다가 급기야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직원은 무슨 자신감인지 물러서지 않고 그것이 손님의 화를 더 자극합니다. 마침내 남자 손님이 여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손을 번쩍 듭니다. 여자 직원이 눈을 질끈 감고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남자 직원이 분노한 손님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또 펼쳐지고 다시 등장하며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자는 끊임없이 위기에 빠지고 남자는 지치지도 않고 여자를 구해줍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도대체 알기나 하는 걸까요?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 여성 인권에 관해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펼쳐지고 있는지 관심이나 있는 걸까요? 199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세계관으로 30년 후의 시청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여성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서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작가는 동의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배우 최수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녀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 적극적이고 밝은 바이브가 좋아요. 작은 미소를 짓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은 밑바닥 인물을 연기할 때에도, 감정이 없는 로봇을 연기할 때에도 그녀의 큰 눈과 입이 웃을 때 나오는 밝은 빛은 언제나 인물의 어두움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오렌지색의 그 빛 말입니다. 심지어 남주 꽃받침을 할 때에도, 조연에게 밀려서 주연인지 단역인지 알 수 없게 된 때에도 그녀는 인물에 활기를 부여할 줄 알았습니다. 결코 남자 주인공의 감정적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서사에서 기능적 역할만 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연기하는 인물은 언제나 살아있었습니다. 밝음과 생기, 이것이 배우 최수빈이 가진 최고의 매력이고, 이 매력은 대부분 수동적인 대상에만 머무르는 드라마 여자 주인공의 인물형에, 그래서 이 인물이 한 명의 인간인지 내 방 꽃병 안에 꽃인지 모를 그 죽어있는 인물형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수빈은, 혹은 드라마 제작자들은 그녀가 가진 독특하고 강한 매력을 억압하고 봉인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또 한 명의 그저 그런 캔디형 배우로 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래요. 한여름은 언제나 길을 잃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변변한 스펙 하나 없이 삼수만에 인천공항공사에 겨우 취직한 그녀는 공항에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막상 취직한 공항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넓은 인천공항을 뛰어다니지만 타고난 길치라서 늘 헤매고 늘 실수투성이입니다. 오지랖은 또 넓어서 주위에서 벌어지는 좋고 나쁜 일들을 모두 참견하고 끼어들면서도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결과는 언제나 기대와 달리 상사의 무관심이나 핀잔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사고만 치고 뒷수습은 못하는, 그러니까 무책임하면서도 늘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캐릭터, 바로 캔디형 캐릭터의 전형이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이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것은 드라마 안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그녀에게는 목표가 없습니다. 취직이 유일한 목표였는데 그럴듯한 직장을 잡았습니다. 목표를 이룬 것이지요. 게다가 그녀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취직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최종 면접장에서 그녀가 했던 말은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최종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했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없는 이에게 정해진 길이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그 목적을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얻었다면 더욱 그렇겠죠. 두 번째, 그녀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을 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공항 직원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인 수상한 물건을 만지지 말라는 것을 한여름은 고민 없이 무시합니다. 상사의 명령은 뒷전이고 사수의 업무 지시는 귓등으로 흘려버리죠. 그리고 그때그때 눈에 띄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대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수에게 화내고 상사에게 삐지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욕하고 멱살 잡고 돌려차기를 날리죠. 목적이 없으니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 본능에 따라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만 할 뿐이죠. 그래서 한여름은 마치 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라도 있는 듯 화를 내거나 감동합니다. 이런 아이 같은 직원의 사수가 된 사람만 불쌍하죠. 인턴 3개월에 정직원이 된 지 갓 한 달이 된 이수연이 바로 그 재수없는 사수입니다. 수연은 여름과는 여러모로 다른 인물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토익은 만점이고 늘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신인사원답지 않게 노련하기도 하죠. 수연은 그 넓고 복잡한 공항의 지리도 완벽하게 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말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입사 1년차 선배인 문재아를 떠맡게 되었어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수연은 길을 잃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은 그의 뛰어난 두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도망치는 데 익숙하고 도망을 쳐야만 하는 사람에게 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닌 곳이라면 그것으로 족하고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닌 곳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옳은 길이기 때문이죠. 수연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천하무적의 오른팔을 갖고 있어요.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절대 다치지도 않는 슈퍼 히어로급의 오른팔이죠. 그리고 수연은 그 초능력을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한여름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카이스트의 토익 만점 정도는 이 인물에게는 평범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한여름은 여러모로 수연에게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일단 그녀에게 계속 눈길이 가는 것도 그렇고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 들쑤시며 사고만 치는,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한여름의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오른팔이 눈길을 끌게 될 것이니까요. 그냥 불의를 봐도 눈을 감고 업무 외의 일들에 신경을 끄고 살고 싶은데 한여름과 관련된 일들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어쩌지 못하게 그 강한 오른팔로도 막을 수 없게 그녀에게는 자꾸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니까요. 한여름과 이수연은 얼핏 보면 환상의 복식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드라마라면 완벽한 복식조일 거예요. 안재형과 자오즈민, 현정화와 양영자, 홍서범과 조갑경처럼 말이죠. 여자는 사고치고 남자는 수습하며, 여자는 위기에 빠지고 남자는 구해주고, 여자는 문제를 일으키고 남자는 해결하고, 여자는 투정 부리고 남자는 위로해주는 그런 복식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밀어붙이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짧은, 감정적인 행동들이었고, 얼핏 보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의 행동이 사실 사려깊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는 이 구조가 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오해해서 소리 지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닫습니다. 남자는 언제나 쿨하게 돌아서죠. 여자는 보호받아야만 하는 대상이며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좁고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고, 남자는 보호해주는 주체이며 모든 행동에는 타당한, 바람직한 이유가 있다는 이 대조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미를 갖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성의식이 지상파에 버젓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드라마 속 경찰 중에 여성이 있고 여름과 수연의 직장 상사가 멋진 여성이라는 설정으로 눈속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의 남성관과 여성관이 그래서 위험해 보입니다. 최수종과 최진실이 빙빙 도는 카메라 앞에서 키스를 나누고, 김민종과 김희선이 속옷 회사에서 열정을 불사르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주인공들의 역학관계가 불편한 만큼 주변 인물들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김원혜 아저씨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큰 불만이었습니다만, 네, 제가 김원혜 아저씨의 광팬이거든요. 김지수나 이동건을 보는 것은 정말 재밌었어요. 이 둘이 누굽니까? 이 드라마가 재현하고 있는 그 오래된 드라마들, 바로 그 장르, 트렌디 드라마가 전성기일 때 함께 전성기를 구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김지수가 팀장이 되어 무게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젊은 시절의 한여름, 즉 최수빈처럼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열심히만 하던, 그래서 무던히도 사고를 치던 그 청년이 잘 자라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여요. 김지수의 과거가 최수빈이고 최수빈의 미래가 김지수인 것 같아서, 두 세대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아서 김지수가 잘 성장한 것이 너무 대견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캐릭터는 극이 진행되면서 목적의식이 없는 한여름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롤모델이 되어줄 것이고, 결핍이 있는 이수연의 빈 곳을 메꾸게 도와주는 멘토가 되어주겠지요. 과거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지수의 보호 아래, 김지수의 배려 아래 최수빈과 이재훈, 즉 한여름과 이수연은 자신의 꿈과 열정을 인천공항이라는 자신의 직장에서 마음껏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둘의 사랑도 꽃피우게 되겠죠. 이동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수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2000년대 초반 트렌디 드라마의 끝자락에서 성공을 맛봤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육체 안에 타인을 가두는 특기도 있었죠. 이 안에 너 있다. 아직 청년티를 채 벗지 못한 이 인물이 맡은 역할은 말 그대로 실장님입니다. 주인공의 성장을 도와주면서도 주인공들의 사랑을 방해하며 삼각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겠죠. 수연과 갈등을 벌일 수도 있겠고 김지수와 러브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낼 이 모든 관계의 반대편 끝에 있었던 인물이
이동건이었죠. 실장님에게 화내던 주인공, 형에게 화내던 동생, 아버지에게 반항하던 아들, 그가 이동건이었습니다. 헌데 이제 반대편에 자리하게 된 거죠. 세월의 흐름이 야속합니다. 분명 세월은 이동건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흘렀을 텐데, 아니 제가 훨씬 더 세게 세월의 직격탄을 맞았을 텐데도 뭔가 왠지 쌤통입니다. 미드는 직장 내에서 일을 하고 일드는 직장 내에서 교훈을 주며 한드는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한다는 말은 이제 우스갯소리가 되었지만 잘 따지고 보면 직장이라는 이야기의 배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좋은 드라마와 그저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고는 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인공들의 감정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힘든 직장 생활을 서로 위로해주면서 사랑이 싹트고 위급한 사건에 대해 해결책이 충돌하면서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다시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사랑을 재확인하게 된다면 이렇게 직장이 직업의 특성이 서사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거나 서사의 주된 요소가 된다면 그 드라마는 흔한 트렌디 드라마의 틀을 깨고 훌륭한 드라마가 됩니다. 그레이 아나토미의 초반 시즌이 라이브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경험 많고 무뚝뚝한 상사를 이해하는 과정이 주된 이야기가 된다면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생의 경우가 춤추는 대수사선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예 직장은 주인공이 앉아있거나 서있는 공간에 불과하고 사랑 이야기만 집중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트렌디 드라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롱바케이션이나 러브 제너레이션이 그랬죠. 이들 역시 명작이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죠. 헌데 직장 내 에피소드가 그저 주인공의 사랑 노름 중간에 삽입되는 형식이라면 이런 드라마에서 개연성이나 공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저 두 개의 재미없는 드라마를 한 번에 보는 정도겠죠. 볼 때는 자극적이라 재밌을지 몰라도 몇 달 후에 1년 후에 그 드라마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게는 사랑의 온도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랬습니다. 배우의 매력에 기대는 이런 드라마는 사실 드라마 한 편을 쭉 보는 거랑 채널을 이쪽 저쪽 돌려서 두 개의 드라마를 동시에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 여우각시별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다란 공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는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겠죠. 게다가 공항이라는 장소 자체가 주는 두근거림과 떨림, 탁 트인 공간이 주는 시원함에 야경은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을 보여주기에도 커리어를 보여주기에도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4부까지의 에피소드는 서사 전개에서 정확하게 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프닝이었는데요. 직업에 대해 상반되는 가치관과 삶에 대해 보이는 뚜렷한 차이가 다행히도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인물이 답답하다거나 공감이 안 된다거나 하기는 했지만 공항이라는 장소가 단순한 눈요깃거리용 뒷배경에 머물게 두지 않겠다는 제작진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러브 제너레이션의 유리사과처럼 무전기를 로맨틱한 소품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제작진의 촌스러운 뚝심도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받아들일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에서 연애하는 한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 비아냥이 사실일지라도 가혹한 면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가 취재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나라 드라마는 인력도 많이 부족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촬영 기간과 방영 기간의 대부분이 겹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의 특성이 서사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이야기 구조가 탄탄해야 하고 많은 취재와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대본을 쓰기 전에도 오랜 취재 기간이 필요하지만 대본을 집필하는 것에도 매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런 것들보다는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 전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주로 주인공들의 연애, 조연들의 감초 연기와 코믹 에피소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이렇게 되면 직장은 뒷배경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한드에서 연애만 하게 된 것은 드라마 제작 환경에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한 초반 에피소드는 촘촘한 구성을 갖다가도 드라마가 절반을 넘어가면 비슷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행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당장 제작되는 사전 드라마들은 작가들이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이 과도기만 넘어가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또 한 번 성장할 게 틀림없으니까요. 이제는 끝나버린 시대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발전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 드라마는 가부장적인 가치관만 참을 수 있다면 꽤나 볼만한 드라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4회까지 나온 3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벌써 폭력적인 승객이라는 에피소드가 2번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종류가 너무 자극적인 것에 한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수빈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녀의 매력은 넘치는, 그러나 드라마는 그저 그런 그녀의 범작 리스트가 또 한 줄 추가되는 현장을, 그 순간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각시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대중문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드라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